풍선껌조차도 출시 전에 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출시됩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핵무기가 되면 사전 테스트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최초의 핵무기가 나타난 이후 성공한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포함하여 수십 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장 흥미롭고 볼거리인 핵실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버섯구름을 견학한 후 스펀지밥을 방문하면 사람들의 눈을 동그랗게 만든 노출도 높은 여성 수영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자포 발사. 업샷 나트홀 작전은 1953년 미군이 네바다 실험장에서 실시한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핵실험입니다. 연습 전체에 2만 1000명이 넘는 병사가 참가해 핵정쟁을 가정한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협조 행동 훈련을 실시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거대 중포 M65 아토빅 애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핵폭탄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5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발사 지점에서 11km 먼저 송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미국은 20기 이상의 원자포를 제조하여 한국과 일본,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이 원자포들 중 몇 대는 초대 아토믹 애니를 포함하여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헤럴드 핵실험. 1957년에 영국은 중수소, 삼중수소의 핵반응을 부스터로 이용한 핵폭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7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오렌지 헤럴드 스몰이 몰든 섬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단독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력을 지닌 포탄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예비용으로 메가톤급 오렌지 헤럴드 라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크기상 탄도미사일의 내용물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어느 쪽인가 하면 만약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빅뱅. 1962년 7월 9일 스타피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태평양 종스턴 환초에서 우주를 향해 핵탄두 스타피쉬 프라임을 탑재한 토르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지상 400m의 고도에서 출력 1.4메가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 공간에서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설계자도 의도하지 않았던 강력한 전자펄스가 발생했습니다. 전자펄스 때문에 발사 지점에서 1450km 떨어진 하와이 제도에서 약 300개의 가로등과 전화회사 기기가 고장났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량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며 가전제품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에 따라 빛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하늘이 타올랐고 그것은 몇 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적도 양쪽에서 오로라가 빛났으며 하와이 호텔에서는 이 사건을 기념해 무지개 폭탄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주 공간도 평온했을 리는 없겠죠? 곧바로 인공위성 3기가 그리고 그 후 몇 달 사이에 최소 6기의 우주선이 고장났습니다. 빅뱅 이론도 날려버릴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더 강력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비키니 환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키니 환초는 스폰지밥의 모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키니 환초가 유명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 12년간 23번의 핵실험을 실행한 곳 역시 비키니 환초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두한 의미로서 중요한 것은 1946년 7월 1일에 실시된 첫 번째 에이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배우 리타 헤이워스가 연기한 등장인물의 이름을 딴 길다라는 코드네임의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폭발적 효과는 직접적인 것 이외에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나흘 뒤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 루이 레알이 비키니라는 수영복을 발표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수영복에서 두 부분으로 나뉜 부분은 핵분열 원자를 상징합니다. 현재 비키니 제조 판매는 몇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에이블 실험이 패션계에 남긴 흔적인 셈입니다. 공장 같은 폭탄. 슬슬 정말 강력한 핵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들도 카메라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 아이비 작전의 일환 마이크 실험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그것은 1952년 11월 1일 에네웨탁 환초에서 행해졌습니다. 실험 준비에는 병사 및 전문가 등 총 1만 1,650명이 참가했습니다. 작은 섬에 설치된 74톤의 폭탄은 실용 무기라기보단 데이터 수집을 위해 터뜨리는 공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그야말로 맹렬했습니다. 출력은 10.4 메가톤이나 되었으며 그 폭발의 무대가 된 섬은 완전히 소멸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은 50m 깊이의 크레이터뿐이었습니다. 또한 섬 주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선 실험지에는 지름 5km가 넘는 불덩이가 출현했습니다. 핵의 버섯은 37km 상공까지 올라가 지름 160km의 우산을 펼쳤습니다. 전방위로 충격파가 전해지면서 주변 섬에 자라고 있던 식물들은 6m의 쓰나미로 전멸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된 산호잔해가 폭심으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있던 선박으로 쏟아졌습니다. 버클리에 있던 에드워드 텔리는 지진 활동계 수치로 이 사건에 입회하였고 동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실험 소식은 일반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핵폭발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섬 상공의 기체 샘플을 수집해 예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원소 페르뮴과 아인슈타인륨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상징적인 수폭 실험. 1954년 3월 미국 정부는 비키니 환초에서 캐슬 작전이라는 새로운 일련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가장 강력한 3대 핵실험을 포함한 고에너지 실험으로서 눈에 띄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두 이 영상에서 소개드립니다. 그 3대 핵실험 중 하나가 캐슬 작전 로메오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이전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크레이터의 중심부에 계산상 4메가톤의 핵 출력을 가진 런트라고 하는 코드네임의 수폭을 실은 거룻배를 놓았습니다. 섬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한 폭탄에 의해 모든 생물이 사멸할 뿐만 아니라 실험 설비까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거룻배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실행된 핵폭발의 위력은 모든 계산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TNT 환산으로 11메가톤, 그것은 예상의 약 3배였습니다. 이는 팝문화 세계에서도 컬트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촬영한 한 장의 사진은 핵실험 이미지로 수차례 사용됐습니다. 그야말로 핵시대의 상징입니다.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본 적 없으신 분들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캐슬 작전, 양키 실험에 덧없는 구름의 성. 캐슬 작전 로미어 실험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비키니 환초는 다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캐슬 작전 양키 실험을 위해 저그헤드라는 코드네임의 폭탄이 만들어졌지만 이름은 결국 로메오 실험 때와 같은 렌트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렌트2는 초대의 2배, 계산상 8메가톤의 위력을 가진 폭탄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핵 출력은 추정치를 넘어 13.5메가톤이 되었습니다. 폭발 10분 후
방사성 물질 구름은 40km 높이에 올라갔습니다. 실험 시 기상 조건은 매우 강풍이었습니다. 상공 12km에서의 풍속은 시속 120km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성 강화물의 확산 속도가 빨라져 나흘 뒤 7,000km 거리를 넘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최대 위력 핵 폭발. 양키 실험 2달 전에 같은 비키니 환초에서는 미국이 그때까지 한 것 중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캐슬 브라보의 에너지 출력은 앱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수폭으로 상정됐던 출력의 2.5배 이상 15메가톤이 되었습니다. 폭발 1초 후 나무 환초에서는 직경 7kg 이상의 거대한 화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폭심지 400km 앞에서도 보였습니다. 핵버섯은 14km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우산의 폭은 11km나 되었습니다. 나무 환초에는 직경 2km, 깊이 76m의 크레이터가 남겨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인근 사람이 사는 섬이나 선박 위로 떨어졌습니다. 호주와 인도, 그리고 미국 본토와 유럽에서도 방사성 강화물이 관측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6번째로 강력한 핵폭발의 여론은 매섭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핵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차르본비. 소련의 핵개발 계획은 항상 최대로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세계 최대 위력의 폭발은 결국 카메라에 담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1961년 10월 30일 노바야 제물랴 열도의 수호이 노스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폭탄의 황제를 뜻하는 이른바 차르본바 폭발의 위력은 58메가톤을 넘어섰습니다. 이 폭탄은 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습니다. 핵폭발의 섬광은 폭심지에서 1000km 떨어진 지점 알래스카와 노르웨이에서도 보였습니다. 실험지에서는 높이 67km, 직경 95km의 두 층으로 된 버섯구름이 생겼습니다. 이 실험으로 인한 충격파는 지구를 3바퀴 돌았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실험지에서 800km 이내에 있는 건물의 창문은 부서졌고 완전히 파괴된 지구의 면적은 교회를 포함한 파리 면적과 같았습니다. 차르본바는 무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핵실험으로 소련, 미국, 영국은 자국 핵실험의 강도와 위력에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3국은 대기권 내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통칭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자,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핵실험이 모든 삶과 생명에 가져올 위험과 해악을 감안해보면 그것이 그저 과거의 것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핵무기 영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와 소망과 뜻을 함께 해주실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